어젯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4대 기술기업 CEO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4명의 남자가 모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크 엘리엇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티머시 도널 팀 쿡 애플 CEO, 제프리 프레스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썬다 피차이 구글 CEO, 이렇게 4명의 CEO가 모였죠. 재산 130조 원으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제프 베조스와 65조 원의 재산으로 세계 7대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올해 연봉 1604억 원을 받은 팀 쿡 애플 CEO, 썬다 피차이 구글 CEO의 연봉은 1058억 원. 상상을 뛰어넘는 리그에 있는 이 4명의 남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는 5810조 원. 대한민국 1년 GDP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고 18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3배나 큰 엄청난 사이즈죠. 미국 의회가 이 4명의 IT 거물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4기업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보다는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청문회를 진행한 미국 하원 법사위 의원들은 이 4개 거대 기업이 강력한 입지를 이용해 신규 행위자를 막고 가격 상승과 함께 서비스의 질 악화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했고,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다. 너무 많은 힘을 가졌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 데이터 취합 등 명백한 독점 사례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CEO들의 놀라운 발언이 나왔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의 CEO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독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라이벌 회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들이 언급한 외국 회사는 단 4개, 그중 2개가 중국의 틱톡과 화웨이, 나머지 2개가 한국의 삼성과 LG였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어떤 제품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지 못했다. 삼성과 LG 그리고 화웨이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고 이들의 사업 모델은 성공적이었다 전했는데요. 실제로 수년 전부터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이 애플의 점유율을 압도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을 판매할 때마다 삼성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 모델 초도 물량의 80%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장착됩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1위 회사 BOE가 애플에 삼성보다 3분의 1 싼 가격에 공급해줄게 라고 유혹했지만 중국의 품질을 믿지 못했던 애플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확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잔망경 마원 렌즈도 한국의 삼성전기가 공급할 예정이고,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장착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폰이 한국 기업들의 부품들로 가득 차고 있고, 아이폰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청문회를 열었는데 한국을 무려 30번이나 언급하며 온통 한국 이야기와 함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본 적도 없는 수준의 실직 사태를 겪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전혀 급변하지 않았다. 사망자 수도 압도적으로 적다 라고 전하며 이렇게 자세하게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6배 많지만 미국의 사망률이 45배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검사 실적은 전혀 자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검사 건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발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검사 건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라고 발언했고, 멜러니 위원장은 나도 한국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 미국은 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도 브리핑에서 무려 한국을 11번이나 언급하며 그동안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한국과 비교하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미국 환자 통계나 의료 체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및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현재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채널 RAI는 최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황금 시간대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고 생활상은 또 어떤지 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황금 시간에 말이죠.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치면 KBS급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에 대해 뉴스를 보도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해낸다면 인류 달 착륙과 동급 사건이 될 듯.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팬데믹 사태를 누가 먼저 해결할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각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현재 팬데믹은 종료가 되므로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경제적인 부수 효과도 따라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대량 생산해 집단 면역력을 갖추면 경제 회복을 몇 달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개발은 달 착륙과 비견되는 인류 문명의 기념비가 될 것으로 점쳤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패권을 거머쥘 것이란 국제 정세 흐름을 반영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결국 각국은 현재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백신 개발에 앞서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 중 최근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또한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 3차 돌입을 앞두며 치열한 백신 속도전에 가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벌어지는 백신 개발은 각종 경계와 우려하는 논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각국에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진척 상황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셀트리온. 한국의 셀트리온이 팬데믹 치료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선별을 완료한 뒤 충북대와 함께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해왔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약물 투여 닷새째부터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사라지고 활동성이 높아지는 등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고농도로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폐 염증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셀트리온은 페럿에 이어 햄스터,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효능과 독성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내달에는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가 하나둘씩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를 꺾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셀트리온은 주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동물 실험 결과대로 인체에도 바이러스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치료제가 한국에서 나오기를 바라며 한국이 개발해낸 백신이 세계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제넥신도 최근 원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생성을 검증했으며 6월 중에 임상시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한국의 글로벌 구하기 시나리오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과거 한국에서 신라젠이 임상 3차에서 좌절되는 사태로 말미암아 주식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 임상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셀트리온 등의 과도한 기대는 무리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시노백이 3차 임상을 앞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노백. 코로나 백신 99% 효과 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 등 매체는 시노백 관계자를 인용 3차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효과가 99%를 확신한다고 보도합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생명공학 회사 시노백은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차 임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3차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 준비 중에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적은 상황이라 영국 등 감염이 많은 지역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노백의 확신이 있는 반면에 많은 네티즌들은 3차 임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도 큰데 벌써부터 99%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면서 3차를 통과하지 못한 백신이 부지기수라는 의견도 냅니다. 여기에 팬데믹 책임론도 일부 가세해 중국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백신 대량 생산의 가장 큰 고비라는 3차 임상을 중국에서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모더나 2차 임상까지 성공. 모더나는 지난 18일에 단계 임상시험 결과에서 참가자 45명 전원의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혀 연내 백신 개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모더나는 오는 7월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더나가 공개한 자료의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주가가 20% 오르다가 다음날 10% 다시 빠지기도 했으며 FDA 등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자회사가 공개한 점이란 것을 봤을 때 백신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각종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선 된다고 밀어주는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의 패권과 재선을 위해서 이번 백신 개발은 미국에서 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을 12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 국가 간의 백신 개발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 백신 개발되어도 다른 나라 안 주겠다 논란. 그러나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어도 다른 나라에는 백신이 제대로 공급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물자생산법 DPA를 발효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노바백스는 지난 25일 1단계 임상시험 개시를 발표하고 연내 투여분 이렇게 생산에 청신호를 켰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미국만 공급하게 할까봐 다른 나라에도 공급 라인을 분산해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백신이 개발되면 전 세계에 공공재로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공급될 수도 있다는 정황도 국영제약사 시노팜 등의 최근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노팜은 백신의 첫 권리를 중국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첨예한 갈등 중이기 때문에 미 중심의 서방이 아닌 친중국 세력에게 먼저 백신이 공급되어 백신조차 미중 싸움으로 인해 공급이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우한생물연구소 등을 끼고 백신을 개발하는 중국에서 먼저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중국에게 값비싼 백신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중국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백신을 먼저 공급할 것이므로 이런 시나리오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서방연합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누가 먼저 해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젠 코로나 백신이 한동안 전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검증 안 된 코로나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다급한 맥락이란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또한 이런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WHO 백신 특허 공짜로 공유하자 논란. 그런데 이렇게 패권 문제와 각종 경제적 이권 문제까지 걸린 백신 개발을 WHO가 특허를 공유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다양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WHO는 지난 29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CTAP을 출범했다고 밝혔는데 CTAP은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기술, 과학적 지식, 자료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WHO의 이 같은 구상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대부분 백신 개발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는 WHO의 결정은 현실성 없는 탁상 공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센티브 없는 백신을 개발하겠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앨버트 볼라 최고 경영자 역시 화이자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백신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허 공유 구상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는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혁신을 위한 장려책은 본질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와 같은 WHO의 제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팬데믹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을 부른 WHO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블의 여수 WHO 총장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괜찮다고 강요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팬데믹 책임론에 휩싸여 갈등하는 중이라서 이러한 WHO 발언은 힘을 못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며
WHO는 중국이 완전 통제했다는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WHO에 1년에 4억 5천만 달러를 내는데